이 논문은요, 시나몬 추출물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인슐린의 작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당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거를 조사한 연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이 클래스의 제목과 연결이 되는 시나몬의 추출물은 시나몬 에센셜 오일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시나몬 에센셜 오일의 작용에 대한 연구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 당뇨병에 대한 시나몬 추출물의 효과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의 결과를요, 그림 하나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간도 나오고, 이게 간이죠. 간도 나오고, 아디포사이트, 지방세포, 그리고 근육이 있고, 가운데 여기 시나몬이 있죠. 그리고, 네, 이게 랑게란스 섬이죠. 그리고 소장과 대장이 있고, 이 소장과 대장 안에 마이크로바이옴, 네, 장내 미생물을 가지고 그림에 나와 있어요. 도대체 이 그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제가 보기 편하게 한글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 시나몬 추출물이요, 인슐린 감수성을 강화시켜준대요. 인슐린 감수성은 인슐린 저항성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포가 인슐린이 왔을 때, 어서 와! 하고서 바로 이렇게 포도당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거, 그 반응을 빨리빨리 하게 되는 게 인슐린 감수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포가 인슐린을 받아들여서 포도당에 들어올 수 있게 문을 잘 열어줄 수 있게 그 활동을 강화시켜주는 작용을 이 시나몬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 지방 조직, 근육, 여기 이 세 개 조직 있죠. 얘네들의 포도당 대사를 조절하는 기능도 이 시나몬이 도와준다는 게 밝혀졌어요. 어떻게요? 이 간과 지방 조직 근육에서 포도당 대사를 한다는 거는요, 얘네들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효과적으로 포도당이 잘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이건 인슐린 감수성 강화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포도당을 다 쓰고도 남아돌 때는 걔네들이 쓸데없이 혈관 안을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일으키지 못하게 이 간과 지방 조직 근육에다가 걔네를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하는 작용을 하잖아요. 그거를 도와주는 것도 포도당 대사를 조절하는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당뇨 합병증을 개선해주는 역할을 한대요. 이거는 사실 얘네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당뇨 합병증이요. 대표적인 게 눈 시력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말초혈관에 장애가 생기면서 이 손끝 발끝에 염증이 생기고 좀 그쪽에 세포가 괴사되고 조직이 썩어 들어가게 되고 그런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보면은 결국 당뇨의 합병증은 혈관의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을 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기전 중에서 이런 지방 조직으로부터 면역작용을 하는 물질들, 예, 염증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그게 혈관에 가서 혈관 벽에 이물질이 쌓이게 만들어서 혈관이 좁아져서 혈액순환을 못하게 해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한다 그랬죠. 그거랑 똑같은 기전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게 하면서 눈의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시력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말초의 혈액순환이 장애가 생겨서 막혀서 말초의 감각 이상이 생기고 세포의 괴사가 생기고 이런 당뇨 합병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시나몬이 바로 그 부분을 개선해 준다는 거죠. 그 부분의 문제점을 개선해 주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랑게란스섬의 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대요. 랑게란스섬의 세포를 보호해준다는 거는 랑게란스섬에서 분비하는 그 호르몬들의 균형이 맞춰질 수 있게 도와주는 그 2차적인 작용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혈당이 조절이 되게끔 인슐린 분비가 균형 잡히게 잘 이루어지게끔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포도당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 활동을 조절해 준대요. 효소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굵직굵직한 그런 일들의 조미료 역할을 해줘요. 촉진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음식에도 조미료가 들어가야지 맛이 확 살잖아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는요, 이 효소들이 작동해야지 그 작용이 제대로 활발하게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효소 활동을 조절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장내 미생물이요. 장내 미생물과 관련해서는 장내 미생물 군을 바꿔줘요. 이 장 속에 우리 몸에 해로운 미생물들이 집을 짓고 여기저기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 시나몬이요, 걔네들을 다 물리치고 건강한 미생물이 여기에 다시 털을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네, 이런 작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실험 논문이 아니라 리뷰 아티클이에요. 기존에 연구된 수많은 논문들을 가지고 검증을 하고 그걸 종합해서 결론을 내린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논문들마다 이런 효과들이 제시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런 효과들이 입증이 되었고 그 결과가 신뢰할 만한 결과였지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이런 시나몬의 영향, 지금 나와 있는 이 시나몬의 영향이요, 결국은 산화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염증 반응을 완화함으로써 일어나게 되는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작용들이요, 물론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내용들이긴 하지만 여기서 살펴본 몇 개의 논문만으로는 이게 확실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좀 더 많은 연구들이 보완이 되어야지만 시나몬 추출물은 이런 작용을 해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요, 이제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당뇨 관리에서 아로마 세라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이것도 당뇨 관리에 아로마 세라피를 이용해서 효과가 어땠더라, 이런 연구 논문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정리한 논문이에요. 리뷰 아티클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에 대해 아로마 세라피가 효과적인 부분은요, 이 논문들을 다 살펴보니까 질병과 합병증으로 인한 통증과 불편감을 완화해 주는 거, 수면과 이완을 증진시켜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앞에 사실 그 시나몬의 작용에 대한 논문은요,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어떤 기전으로 얘가 작용을 해서 그 당뇨를 개선시키더라, 그렇게 제시한 논문이라면요, 이 논문은요, 그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의 전 단계를 건드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뭔가 원인에 대한 치료보다는 이 당뇨 환자가 가지게 되는 불편감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로서의 아로마 세라피를 이야기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이완작용이라든가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거나, 아니면은 뭔가 내가 질병으로 인해서 감정적으로 다운이 되고 또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 아로마 세라피의 작용은 결국은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작용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과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내분비계의 연결이 우리가 아로마 세라피를 적용할 때도 중요하게 살펴보는 부분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다른 논문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는요, 논문의 재료,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뷰 논문이에요. 무엇을 리뷰한 거냐면은 이 글루코즈 호메오스타시스, 그러니까 혈당 조절이죠. 혈당의 항상성에 신경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거를 지금 기술한 논문인데, 그 논문의 핵심적인 그림을 제가 여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뭔지 아시겠죠?
판크리아스 췌장 혹은 이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알파셀, 베타셀 있잖아요. 알파세포, 베타세포.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 글루카곤을 분비하는 알파세포 있죠. 근데 얘네들 보니까 뇌하고 연결이 되어 있네요. 뇌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빨간색은 교감신경이고 초록색으로 표현한 거는 부교감신경이에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모두 다 이 췌장에 연결이 되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은 더 많이 분비하게, 그리고 베타세포에서 여기 이 보면은 화살표는 촉진하는 거, 그리고 이게 딱 막은 벽처럼 돼 있는 거는 억제하는 거죠. 억제하네요. 베타세포를 억제해요. 교감신경은. 베타세포를 억제한다는 거, 교감신경이 힘이 세지면은 인슐린이 분비가 줄어든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작용을 해요. 여기 보면은 부교감신경은 글루카곤 분비하는데도 인슐린 분비하는데도 다 활성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이완된 상태에서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이 더 잘 소화가 되고 그 음식이 소화가 되는 과정에서 잘게 분해가 되어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그 포도당을 세포도 아주 편안하게 잘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교감신경이 너무 세져서 부교감신경을 누르고 있을 때 어떻게 교감신경의 힘을 좀 낮춰주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줄 것인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당뇨 환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아로마 세라피의 방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논문은요, 사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에만 국한되는 거는 아니고요. 이 센트럴 러브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에센셜 오일의 양리학적인 기전에 대해서 리뷰해 놓은 논문이에요. 이 논문 아주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요, 이 제목 그대로 구글 검색창에 치면은 바로 이 논문은 전문을 읽을 수 있게 나와요. 그래서 저도 여기 여러분에게 공유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공유해드리는 내용 말고도요, 이 신경계에 작용하는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요, 몇 페이지에 걸쳐서 표로 그동안의 연구들을 쫙 정리를 해놨어요. 엄청 보기 쉽게.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발견하고서, 와, 이거 진짜 완전, 노다지네? 보물단지네? 그런 생각이 들었던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의 중추신경계 작용에 대해서 리뷰한 논문입니다. 이거 제목 그대로 여러분들 구글 검색창에 치시면 보실 수 있어요. Exploring Pharmacological Mechanisms of Essential Oils on the Central Nervous System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논문 중에 그 표는 다 빼고요. 이 그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예, Biological Effect of Essential Oil on the CNS예요. CNS, 중추신경이죠.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에센셜 오일의 생리학적인 효과에 대한 그림이에요. 보면 여기 하이포살라머스, 시상하부가 있고 뇌하수체가 있네요. HPA축이 여기 이쪽에 나와 있는 거죠. 아드레날린. HPA축. 스트레스 받았을 때 활성화되는 이 축이요. 이 축이 여기 그림에 나와 있어요. 뇌의 이 부분을 확대해 놓은 거죠. 네, 먼저 여기 볼까요?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이랑 세이지 에센셜 오일은요, 도파민의 작용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대요. 도파민의 작용, 이것도 제가 뇌과학과 아로마 세라피에서 마지막 클래스, 뇌과학과 아로마 세라피 마지막 클래스에서 다루었던 부분이거든요. 자세하게 다루었어요.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파민은 동기를 부여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무기력하고 축 처져 있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이럴 때 도파민이 필요할 때거든요. 바로 그 도파민의 작용을 활성화시켜주는 게 로즈마리랑 세이지 에센셜 오일이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에센셜 오일 사용할 때 뭔가 이렇게 텐션을 높이고 싶을 때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 쓰잖아요. 네, 뇌의 작용이 바로 이렇게 도파민을 활성화시켜주는 작용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지금 HPH, 하이포살라무스, 그러니까 시상하부, 내하수체, 부신축에 당질 콜티코이드 작용을 완화해주는 에센셜 오일이 있어요. 당질 콜티코이드 작용을 완화해준다는 거는요. 당질 콜티코이드의 80% 정도가 콜티졸이에요. 콜티졸. 얘 별명 있죠. 스트레스 호르몬. 그러니까 스트레스 작용을 완화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어떤 호르몬이냐면 여기 밑에 있어요. 프랑킨센스 에센셜 오일, 일랑일랑 에센셜 오일. 얘네들이요. 바로 이 HPA 축에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의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HPA 축의 작용이 또 교감신경의 작용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HPA 축에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완화시켜줘요. 우리 몸의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시켜줘요. 그럼 부교감신경도 다운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교감신경의 작용을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런 앞에서 지금 당뇨 관리하는데도 중요한 기전이라고 했던 그 작용을 하는 에센셜 오일이 바로 프랑킨센스 일랑일랑 에센셜 오일이더라. 이 연구한 논문들을 보니까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작용을 업 시켜주는 게 있어요. 도파민은 동기를 부여해주는, 우리가 축 처져 있을 때 해야지 파이팅 이렇게 해주는 호르몬이라고 했고, 세로토닌은 뭐죠? 세로토닌도 도파민만큼 유명한 호르몬이죠. 이 세로토닌도 뇌과학 아로마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세로토닌은 어떤 작용을 하는 물질인가요? 세로토닌도 별명이 있잖아요. 행복의 호르몬이라고 하잖아요. 네,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 세로토닌이죠. 그래서 뭔가 충족시켜주는, 만족시켜주는 그런 느낌을 느끼게 하면서 우리를 편안하게 이완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거. 요런 작용을 하는 게 또 일랑일랑 에센셜 오일이었대요. 보니까 일랑일랑이 참 도움이 많이 되네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이렇게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업시켜주는 작용도 하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 우리 몸의 스트레스 작용은 다운시켜주는 작용도 하는 걸로 연구들이 밝히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가바가 나오는데요. 가바 수용체 작용을 활성화시켜주는 에센셜 오일로 레몬그라스, 라벤더 에센셜 오일이 나왔어요. 가바 수용체도 제가 그 뇌과학과 아로마 세라피에서 자세하게 다루었던 부분이거든요. 이 가바 수용체는요, 수면제랑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중에 개발되어서 나와 있는 많은 수면제들이 바로 이 가바 수용체에 작용하는 물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바 수용체가 수면제하고 연결이 있어. 그리고 잠을 잘 자게 해주는 거네. 우리를 이완시켜주는 거네. 맞아요. 그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바 수용체가 우리를 깊은 수면에 들게 해줘요. 수면의 질을 높여줘요. 그리고 편안한 이완 상태로 이끌어줘요. 그런 이 가바 수용체의 작용을 활성화시켜주는 게 레몬그라스 에센셜 오일, 라벤더 에센셜 오일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염증 물질들 나오네요. 이름들 사이토카인, TNF, 이런 인터루킨 이런 애들이 나왔어요. 염증 반응을 조절해 준대요. 뭐가요? 시나몬 에센셜 오일. 앞에 논문에서도 등장했던 시나몬 에센셜 오일이요. 이 논문에서 찾아본 그 리뷰한 연구 결과들을 보니까 시나몬 에센셜 오일이 염증 반응을 조절을 해주고 이것을 통해서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작용을 높여주더라. 이런 결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소개되는 이런 에센셜 오일들 있죠. 프랑킨센스, 일랑일랑, 시나몬, 로즈마리, 세이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다시 균형 잡힌 상태로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하는 아로마 세라피의 주요 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호르몬의 작용, 그리고 이 호르몬과 관련된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추는데 아로마 세라피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4시간에 걸쳐서 살펴봤네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소화기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화기계 부분에서도요, 기본적인 해부 생리와 함께 여기에 작용하는 아로마 세라피 그리고 에센셜 오일들의 프로퍼티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최신의 재미있는 논문들 그리고 책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